네,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눈 좋으세요? 최동석 앵커는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혹시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거는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당연히 해봤고 저는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뭐 수술해도 몇 년 있으면 노안이 오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젊어서 수술 받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수술 후에 다시 시력이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최 앵커처럼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알아보죠. 모은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곧 방학이 다가오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이도 좀 시력 교정술을 좀 시켜볼까?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안구는 만으로 18살까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성장이 완료된 뒤 수술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두고 우려 섞인 속설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수술은 원리가 뭔지, 어떤 눈에 적합한 건지 살펴보고 주의점도 알려드릴게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눈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안경을 착용할 정도로 시력이 낮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원인을 보면 유전적으로 시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눈이 나빠지는 후천적인 요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이 같은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평소에 하드렌즈를 끼는데요. 특히 여름에 물놀이 가고 그러면은 갔다 오고 그럼 눈병이 나기도 하고요. 렌즈랑 안경을 새로 맞출 때 정기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비용이 라식 수술이나 라섹 수술하는 비용하고 비슷해서 라섹 수술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력 교정술인 라식과 라섹.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죠?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라식은 각막에 얇은 뚜껑을 만들어 연 다음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고 다시 그 뚜껑을 덮는 방식인데요. 하루 만에 시력이 금세 회복되기 때문에 편하고요. 통증이나 혼탁 증세가 적고 재수술도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각막 두께가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 유지돼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라섹은 각막의 가장 겉부분인 상피세포만을 살짝 벗겨내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인데요. 수술 후에 교정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고요.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데요. 목표 시력에 도달하기까지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 밖에 초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라식, 라섹이 어렵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각막이 너무 얇아서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없는 분들이나 눈이 너무 많이 나빠서 도수가 많은 분들은 안내렌즈 서비스를 합니다. 각막과 홍채 사이에 들어가는 그 렌즈가 있고 홍채와 그 수정체 사이에 들어가는 얇은 그 콘택트 렌즈 같은 렌즈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눈에 적합한지 잘 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증도 별로 없고 수술 후에 시력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후천적으로 눈이 나빠지는 요인 중에는 노안도 빼놓을 수 없지요. 보통 노안이 찾아오면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요즘에는 노안 교정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굴절력만 고려해 수술하면 되지만요. 중장년층은 노안의 진행 정도와 함께 노인성 안질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줘서 노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눈에 다른 질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각막 내에 어떤 삽입물질, 인레이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줘가지고 노안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선 유난히 속설도 많은 편인데요. 시력 교정술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은 각막이 얇아져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막 두께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렌즈를 오래 착용하신 분들의 주의할 점은
소프트 렌즈인 경우는 보통 한 1주 정도, 하드 렌즈인 경우는 한 2주 정도 착용하지 않고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지 렌즈로 인해서 각막 표면이 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젊은 나이에 받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모양체라는 근육의 근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노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을 이제 굵게를 조절하는 그런 수술이고요. 시력 교정술과 노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시력 교정 수술해도 수술 전 시력이나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한다든지 근시가 계속 진행되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시술 후에도 근시로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건성환이라든지 눈부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좋아집니다. 각막에 혼탁이 생겼다든지 뭐 각막 확장증 같은 그런 경우는 조기에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또 검사를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하고 치료하고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력 교정술은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세안이나 피부 화장은 수술한 뒤 사흘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섀도나 라이너처럼 진한 눈 화장은 눈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3주 후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장 출입도 한 달 정도는 피해야 하는데요. 수술 후 6개월간은 보호 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경과 렌즈로부터 벗어나 잃었던 시력을 되찾아주는 시력 교정술.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상담으로 내 눈에 맞는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